대한투석혈관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5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은 부천 순천향대학교 병원 혈관외과 최열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천 순천향대병원 혈관외과의 최열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저희 비욘디에 되게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교수님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과 외과 전공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군 포항병원 외과장으로 근무하셨고요. 서울 아산병원 혈관외과 전임의로 근무하시다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혈관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저희 비욘디 구독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요, 투석혈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강의 제목, 투석혈관 이것이 궁금하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병원에 많이 다녀봤지만 진료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 정말 많은 것들이 또 머릿속으로 좀 스쳐 지나가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오늘 또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진료를 보시면서 또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환자들의 어떤 부분에 또 가장 신경을 쓰면서 진료를 보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거의 평생 환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의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제일 집중을 해서 얘기를 듣고요. 그 투석이라는 게 이제 아주 계속 함께 해야 되는 좀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투석 혈관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유지해서 환자분을 말하자면 이제 평생 계획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환자분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지, 네. 어떻게 하면은 불편감을 좀 덜어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자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이라고 할까, 큰 계획 같은 걸 이제 환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진료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또 오늘 본격적으로 교수님 강의 함께 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언제나 그래왔듯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소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투석혈관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 위주로 좀 흥미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신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콩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정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기가 하듯이 그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제 깨끗한 물로 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들은 제거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그런 여과기 같은 기능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석을 시작하자고 말을 하게 되면은 투석은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콩팥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져 가는 게 이제 만성 콩팥 질환인데, 거기서 이제 콩팥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 콩팥 기능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투석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그 혈액투석이 있고, 그리고 복막투석, 그리고 또 하나는 콩팥 이식,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오늘 혈액투석에 관해서 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네. 혈액투석도 뭔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이 밑에 사진에서 보듯이 이 투석 기계가 있습니다. 이 투석 기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 팔에다가 주사바늘을 연결하기 위해서 팔에 있는 혈관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관 그리고 투석혈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투석 혈관은 다른 말로 동정맥루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도관 같은 경우는 투석이 바로 필요할 때 즉시 도관을 삽입해서 투석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정맥루 같은 경우는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들게 되면은 보통 2, 3개월 정도 이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 치료가 예상되기 몇 달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인데, 아마도 투석 환자분의 보호자분인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어머님께서 이제 신부전으로 조만간 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동정맥루 수술은 언제 받아야 되는지, 부모님이 증상이 없어서 수술을 일단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투석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1년 전부터, 늦어도 최소 서너 달 전부터는 수술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투석 혈관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조혈관 그리고 자가혈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나는 자가혈관, 하나는 인조혈관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숙이라는 과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이라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숙이 맞고요. 그래서 혈관이 간단히 말해서 커진다,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 사진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자가혈관인데, 보시면은 이제 통통하게 이렇게 혈관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이라는 과정이고, 인조혈관은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이제 인조혈관인데, 이것은 그 사람 몸에 이제 삽입을 해서 쓰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보시다시피 원래 인조혈관 자체가 굵기가 있기 때문에 성숙 과정이 크게 따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이제 인조혈관 모습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표시된 부분 밑에, 피부 밑에 인조혈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석혈관의 종류를 수술 위치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심장에서 먼 곳부터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손목에다가 만드는 경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팔꿈치나 뭐 위팔, 겨드랑이 뭐 이런 부분에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 사진은 손목에다가 저희가 수술을 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성숙 과정은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혈관이 통통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혈관이 통통해져야 혈류의 양이 많아지고 이 투석기를 연결해서 투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숙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없나요? 성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분지 결찰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이나 아니면 이 혈관 성형술이라고 하는 이런 시술들을 해서 성숙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네. 성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성숙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물론 문헌 보고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고요. 네. 보통은 한 20%에서 30% 정도, 자가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요. 네. 물론 이제 추가 조치 없이 성숙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투석 혈관의 이제 형성과 성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투석 혈관의 그 이후에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투석 혈관을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서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제 외래로 와서 이제 이런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석이 안 돼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네. 투석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네. 막히는 경우는 주로 이제 여기 밑에서 보시듯이 혈전증, 그 혈액이 굳는 거죠. 그래서 네. 혈액이 굳으면서 혈관을 막는 경우가 이제 있겠고,
자가혈관보다는 인조혈관에서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혈전을 제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술이든 시술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해줘야 다시 그 투석 혈관을 살려서 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석 혈관을 만들면은 도대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해도 뭐 임플란트 치과에서 한다고 해도 와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씹는 거 집어넣는 건데 요거 수명 있지 않아요? 나중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럼요. 네. 투석 혈관은 그래서 보통 수명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투석을 할 때마다 저희가 주사바늘로 계속 찌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영구적으로 쓰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자가혈관을 인조혈관보다 오래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가혈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는 유지가 되고요. 네.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지났을 때 절반 정도는 이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가혈관이 좀 더 수명이 길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수명이 다 하면은 투석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텐데 수명이 다 하면은 이제 새로운 혈관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새로운 혈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막 투석이나 뭐 신장 이식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투석 환자분들이 또 이게 궁금하겠죠. 안 네, 막히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죠.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반은 가능하고 반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만들기 전에 환자분의 혈관 상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만들기 전부터 이제 본인 자가혈관 상태가 좋았던 분들은 수술 이후에도 유지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고 만들기 전부터 안 좋던 분들은 더 빨리 막힐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담배를 안 핀다든지 아니면은 이 동맥경화증, 혈관 찌꺼기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뭐 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막히기 전에 미리 저희가 좀 위험한 부분을 미리 넓히거나 이런 치료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정기 관리가 필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혈관이 점점 붓는다, 커진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 사진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울퉁불퉁 늘어나 있어요. 처음에는 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성숙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리로 흐르는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요 일로 빠져나가는 피가 많아서 손 쪽으로 피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 쪽에 피가 잘 안 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터지거나 뭐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투석 환자분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주사바늘을 찔러서 투석을 하는데 항상 그 지혈이 문제거든요. 이 피가 그 주사바늘이 이제 굵기 때문에 피가 잘 멎어야 되는데 주사바늘 네. 빼고 나서 피가 안 멎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팔이 붓는다, 투석혈관 있는 팔이 붓는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심장 근처에 혈관이 문제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 이렇게 넓히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투석혈관이 붓고 아프고 진물이 난다, 빨갛게 됐다, 이런 부분,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덧난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곪은 건데 인조혈관이 이제 아무래도 인공 물질이다 보니까 더 흔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인조혈관을 제거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일단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은 그 콩팥 기능을 이제 대신해서 투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이제 그 불필요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소변으로 뭐 배출 안 되는 것들을 배출시키는데
그렇게 해도 숨이 찬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투석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동정맥류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투석 혈관이 너무 커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너무 많이 돌면은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숨찬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한번 그 의료진과 상담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투석 혈관 쪽 손가락이 이렇게 네. 그 검게 변하거나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석 혈관 쪽으로 혈류가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손가락 쪽으로 이제 피가 덜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좀 듣고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양제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투석혈관 수술한 거 보면 정말 징그럽게 부풀고 늘어지고 그러는데 오래되면 모두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잘 한다면 그 정도로 되진 않나요? 아직 투석할 단계는 아니지만 무섭습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제 너무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위치를 본인이 저는 여기 보기 싫으니까 이쪽에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그 미용적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유독 많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좀 덜 늘어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오래되면은 어느 정도씩은 더 늘어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혈류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렇게 과다하게 늘어나는 거는 미리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관리라는 게 이제 또 진료를 받으러 가서 검사도 하고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제가 투석혈관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생활을 너무 길게 하시다 보니까 네. 병원 오시는 거를 굉장히 번거로워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꼭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보셔서 관리를 계속 받아야 이제 중간중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관리를 병원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도록 꼭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관리 좀 받으시면 조금은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영숙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투석할 때 어려움이 더 심할까요? 혈관 건강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 말씀하시는 만성질환이라는 게 이제 뭐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겠죠. 뭐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네. 이런 것들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대사질환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보통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숙님 말씀대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혈관과 인조혈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가혈관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인조혈관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자가혈관을 할 수 있으면 자가혈관이 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자가혈관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투석혈관 수술에 어려움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투석혈관 수술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투석기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최신 거랑 조금 오래된 것 중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실제로 투석실에서 투석을 운영하지는 않아서 사실은 그 앞서서 저희 이제 그 투석혈관 학회에서 그 강의를 해주셨던 그 신장내과 교수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실 것 같고요. 앞선 강의들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투석기라고 하면은 그 어느 정도의 그 효율을 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오래된 거라고 해서 더 문제가 있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혈관 쪽을 이제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저희 대한투석혈관학교 함께 할 때 또 질문 주시면 또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답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혈관 감염이 제일 무서운데요. 혹시 조심해야 하는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감염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항상 그 감염이 걱정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면역력이 아무래도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을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혈관 감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가혈관의 경우에는 흔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인조혈관이 그 인공 물질이기 때문에 감염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주사바늘 찔른 부위에 뭐 소독을 좀 이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감염되는 것은 보통 그 인조혈관에 뭐 인조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뭐 짓무르거나 이런 그 전에 좀 안 좋은 조짐이 있던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심각하지 않으니까 좀 두고 봐야지 이러다가 이제 이를 키워서 그 투석혈관을 다 제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 생기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미리 선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투석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혈관을 수술한 부위에 좀 변화가 느껴지면 이제 그때 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독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상생활에서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까요? 감염을 조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동정맥류는 사실 피부에 그냥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를 따로 항상 덮고 다니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혈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 전과 달라진 뭐 이상한 그런 소견들이 없다면은 그냥 청결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해도 일단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그 변화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어서 어흥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정맥류 수술을 하셨습니다. 자가혈관으로 수술했고요. 투석하다 보면 투석혈관이 좁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투석혈관의 수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기존의 그 환자분의 혈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반은 내가 할 수 있고 반은 어쩌지 못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이제 그 환자분의 혈관 상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투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주일에 서너 번씩, 두세 번씩 그 혈관 부분에다가 계속 주사바늘을 찌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혈관이 손상되고 좁아지고 이런 부분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혈관 자체가 이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거나 뭐 인조혈관이든 자가혈관이든 인위적인 그 통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로 흐르는 그런 그 혈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좀 어색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혈관이 또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단은 약간은 있는데, 어쨌거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 미리 선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막히고 문제가 커지고 나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이 투석혈관의 수명은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선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더 오래 길게 유지하면서 네.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네.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수명도 수명이지만 이게 조금씩 늦어지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정도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뭔가 더 많이 손을 대야 되고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더 그때마다 뭔가 더 이제 데미지는 누적이 되는 거죠. 네. 또 교수님께서 오늘 계속 또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이 투석 혈관의 변화를 좀 항상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둥민둥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투석을 하기 전에 미리 투석 혈관 확장술을 해도 될까요? 투석하다 보면 투석 혈관이 좁아진다고 해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네. 아주 저희 예리한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예리한 네, 질문들 되게 많이 자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 혈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아직 투석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투석 혈관 수술은 보통 투석 시작하기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 전에는 이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제 콩팥 기능이 유지되면은 좀 더 이제 지켜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구독자분 민둥민둥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그러던 중에 이제 미리 좀 혈관을 넓혀놓으면 어떠냐 이거를 네.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 투석이 네.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굳이 이걸 더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혈관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적절한 투석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고, 그거보다 과하게 넓힐 필요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하게 예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네. 보면서 이제 지금 정도면은 적절하다, 아니면은 지금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적절한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정기적인 또 관리가 필요할 테고요. 네. 그렇죠.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추러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2개월 전부터 투석하는 팔에 팔뚝이 통증이 있고요. 부은 느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투석할 때도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2개월 전부터 아프셨다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글만 보고 뭐 진단을 내리고 하기는 좀 제한이 있지만, 네. 2개월 전부터 불편하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덧나거나 골맞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왜냐면은 네. 그런 경우라면은 2개월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네. 전에 이제 보통 문제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증상이 지속됐다는 걸로 보이고, 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투석할 때도 이제 아프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통증 부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투석할 때 손이 아픈 환자들도 있고, 네. 투석할 때 투석 부위가 아픈 사람들이 있고, 팔 전체가 아픈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이런 거를 좀 지금 팔이 부었다고 네.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어쨌거나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한번 진찰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원을 한번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혹시 투석혈관 수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가혈관이랑 인조혈관이 있는데, 자가혈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시간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넉넉히. 네. 그리고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복잡해서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넉넉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분 마취, 그러니까 국소 마취, 마취 네. 주사를 통해서 그 수술 부위에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제가 수술하면은 환자분들은 보통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수술 좀 하고 있으면은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경우가 네. 많아서, 그렇게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술은 국소 마취로 이루어지고 자가혈관은 1시간 정도, 또 인조혈관은 1시간 반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주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투석혈관은 자가혈관, 인조혈관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 네.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추천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가혈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혈관을 좀 선호를 합니다. 자가혈관이 더 수명이 일단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사회자분들 팔 걷어보시면은 혈관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혈관을 실제로 수술할 때 이제 사용하는 혈관들이거든요. 이런 혈관들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고, 이제 뭐 그 전에 잔병 치레를 많이 했거나 병원 생활을 많이 한 분, 아니면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조혈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나 그 전에 이제 비교적 건강했던 그 콩팥 외에 다른 문제 없었던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자가혈관이 튼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은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가혈관을 선호하지만 또 연령대와 기저질환 등에 따라서 조금 이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동원참치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석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혈관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막힌 걸 뚫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일단은 혈관이 막히면은 당연히 뚫는 게 첫 번째 선택이고요. 예. 근데 이제 혈관을 뚫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이제 아주 그 디테일한 자세한 네. 질문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뚫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막혔을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뚫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네. 하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정맥류, 그 투석혈관의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틀림없이 더 이상 뚫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원참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혈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혈관을 또 좀 모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백주희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조혈관이 자가혈관보다 지혈이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일단 꼭 그렇진 않고요. 인조혈관은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자가혈관에 비해서는 지혈 과정 자체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혈관 자체가 인공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인조혈관이라 그래서 꼭 지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인조혈관이라 해도 지혈이 너무 안 된다면은 뭔가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지혈의 방식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렵다고 얘기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뜨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분께서 투석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시술을 하셨는데요. 투석을 하거나 주사를 맞을 일이 있을 때 스텐트 시술을 한 삽입 부위를 피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바늘을 꽂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한 얘기예요. 네. 아주 역시 구독자분들이 네. 관심이 많으시고, 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또 아는 게 많으시고, 이 또. 생생한 네. 이 현장의 그런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스텐트 시술을 한 부위는 결론적으로 웬만하면은 바늘을 안 꽂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안 꽂을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했다는 거는 그 인조혈관이든 자가혈관이든 그 안에 어쨌거나 이물질이 한 번 더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위를 이제 주사 바늘로 찌르는 것은 결국에는 그 스텐트라는 것 자체를, 이물질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태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투석 바늘에 의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네. 역시, 참 생생한 질문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요. 이 투석,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주일에 뭐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네. 혈관에 주사를, 네. 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이게 인조혈관이라고 해도 그 피부는 결국엔 내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좀 고안이 된 게 있어요. 사실은 뭐 네.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피부를 이렇게 살을 좀 접어서 좀 굳은 살처럼 만드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천자 부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찌르는 게 아니라 네. 뭐 한 군데만 계속 찔러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어떻게 옛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인이 배긴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이 좀 익숙해지게 그 만드는 굳은 살을 거죠. 네. 만들어서 이제 좀 통증을 줄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그런 방법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옳고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이제 다만 그 한 군데만 찌르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부분에 아무래도 더 데미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혈관에 부분적인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통증을 줄이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또 그 혈관의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주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동정맥류 조성술 후 혈관을 키우기 위해 팔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팔 운동을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이제 주로 자가혈관 얘기가 되겠죠.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숙이라는 이제 과정이 네. 되겠고요. 혈관이 커지게 만드는 건데, 이제 혈관을 아무래도 더 자라게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왼팔에 수술을 했으면은 이제 왼팔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줘야 혈관이 더 잘 커지겠죠. 성숙이 네. 잘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운동이 있습니다. 공운동.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조그만한 그 고무공이 있어요. 고무공. 네. 한 주먹에 딱 들어가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악력 운동하듯이 뭐 이런 운동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벼운 아령 아주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네. 아령 운동 같이 이런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팔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 좀 성숙 과정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아령으로 하는 운동도 너무 무겁게 하고 이러면 또 오히려 안 네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투석받는 동안 식습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대답하기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그 신장내과 교수님들도 많이 다녀가셨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과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은 주로 교육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차는 거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 그런 식단 위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혈액투석은 복막투석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제 일주일에 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정해놓고 그 시기에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쫙 빼주기 때문에 네. 그 틈에 그 사이사이에 간격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이 쌓이고 뭐 염분이 너무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단도 그런 위주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염분이 너무 많이 쌓이는 식단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저희 또 신장내과 교수님들 또 나중에 또 방문해 주시니까요. 그때 또 질문 주시면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질문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오늘 아까 강의를 해주실 때 또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인조혈관 혹은 자가혈관을 이렇게 투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조혈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자가혈관으로도 투석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가혈관을 선호하는 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자가혈관을 모든 환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팔 걷어 보시면은 팔에 네. 이제 굵은 우리 병원에서 피 뽑을 때 네. 쓰는 그런 혈관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혈관이 잘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혈관을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자가혈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숙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게 이제 혈관이 원래 안 좋은 분들은 성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인조혈관을 사용하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 주로는 이제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이제 와병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병원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혈관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조혈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조혈관을 할지 자가혈관으로 할지를 이제 결정하실 때 또 혈관에 대한 다양한 검사들도 미리 해보시고 또 결정을 하시는 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혈관외과 의사들은 초음파 기계랑 굉장히 이제 친숙한데, 네. 보통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비교적 뭐 통증도 없고 간단하게 뭐 한 몇십 분 만에 그 혈관 상태를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 시점도 자가혈관이냐 인조혈관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 아까 자가혈관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길게는 1년에서 뭐 짧게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조혈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조혈관은 앞에서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숙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은데요. 이제 물론 인조혈관도 그 팔 안쪽에 심어 놨을 때 요게 이제 네. 완벽하게 자리 잡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은 한 짧게는 3주 정도, 뭐 길게는 한 5주, 6주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성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네. 혈관이 그 인조혈관 자체가 커지진 않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인조혈관도 이제 자리 잡는 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네.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네요. 자리를 잡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아까 또 교수님께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혈액 투석이 있고 또 복막으로 하는 복막 투석도 있잖아요. 두 개 중에 이제 혈액 투석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환자분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이제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이제 따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주셨네요. 네, 네. 제가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 PD님 이제- 저희 파워포인트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네. 뭐 복막 투석도 좋은 점이 있고 혈액 투석도 좋은 점이 있는데, 네. 이제 일단은 어쨌거나 투석을 하게 되면 혈액 투석 아니면 복막 투석 둘 중에 하나거든요. 투석 네. 자체는. 그래서 복막 투석은 이제 여기 자세히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네. 이제 보통 집에서 혼자서 셀프로 이렇게 투석액을 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따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집에서 뭐 기계를 통하던 손을 통하던 이렇게
배 안쪽에 투석액을 교환하고 뭐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혈액투석에 비해서 복막투석을 하게 되면 뭔가 환자 본인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수고로움이 있다. 네. 수고로움이 있고, 혈액투석은 환자분이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 오는 건 번거롭지만 병원에 오면은 이제 투석실에서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뭐 투석실의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챙겨주시거든요. 뭐 그렇죠. 피검사도 하고 네. 뭐 챙겨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고가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의료진의 상담을 좀 자주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그 식습관. 네. 식단 물어보셨는데, 이제 혈액투석이 좀 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엄격한 좀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이제 투석할 때만 이렇게 띄엄띄엄 와서 투석을 하고 그 사이에는 투석을 하지 않는 그런 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좀 더 식단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어쨌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짬을 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을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고 또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또 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네, 본인에게 맞는 건 뭔지 이제 다 설명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질문 또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셔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혹시 인조혈관 같은 건 면역 반응이 없나요? 이물질이 들어온 거니까요. 면역 억제제 같은 것도 섭취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뭐랄까, 치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치과 임플란트나 뭐 인공관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뭐 임플란트 했다고 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일종의 보형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주 세부적인 얘기긴 한데, 네. 자가혈관을 했을 때와 다르게 이제 인조혈관을 하게 되면은 수술 초기에 한 1, 2주 정도 그 면역 반응이 생기긴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부위가 좀 빨갛게 되고 염증이 생긴 것처럼 좀 일시적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4주 정도 지나고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그런 붓기나 염증기도 다 가라앉고 이제 아주 깔끔한 피부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네. 약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약은 따로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엔젤님께서 아까 저희 복막투석과 또 혈액투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환자분이 지친다고 하시던데 이제 투석을 받으신 이후에는 어떤 게 더 지치는지 여쭤봐 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또 경험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복막투석은 투석액을 이제 집에서 교환을 하고 본인이 이제 셀프로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 투석액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서히 조금씩 투석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혈액투석은 그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이게 그 타이트하게 그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고 뭐 수분을 빼내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액투석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좀 더 힘들어하고 이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또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또 환자분들의 개인차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혈관외과 최열 교수님 모시고 또 혈액투석에 대해서 또 투석 혈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좋은 강의와 함께 또 질문에 또 열심히 답변해주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대한투석혈관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한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